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오늘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어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요, 아직 들어와서 숨도 못 돌리셨는데 뉴스게임 퀴즈를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준비되셨어요? 예. 예, 저 판 들어주시면 준비돼. 둘 다 말 좀 빨리 합시다.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 출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군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한 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다 크게 비판을 했는데, 이번 외교안보 라인 인사 5자로 평해 주십시오. 이거 난이도가 어렵네요. 5자 평을 내려주십시오. 먼저 김성태 의원님. 예, 가만사성. 예. 가와만사성이 나왔어요. 네, 잠시 후에 풀어주십시오. 최재성 수석님. 회전문은 회전문인데 네. 방탄회전문. 방탄회전문.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2번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친문계 간의 연계설을 들면서 윤 대통령이 친문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발 정계 개편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까? 들어주십시오. 예, 김성태 세모가 없어져가지고 X표. 두 분 다 X 드셨는데 최수성님이 많이 망설이면서 X 드셨어요. 잠시 후 그 이유는 듣죠. 3번 문제 갑니다.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 부부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말을 했죠. 그 후에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 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 자극을 했다면서 송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이런 상황, 거센 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모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이 최고위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순위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없습니다. 오, 최재성 O, 김성태 X 드셨습니다. 4번 문제. 어제 79주년 광복절 경축 시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로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것을 제시했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새로운 비전과 통일 전략을 제시했다라며 호평을 했고, 민주당은 최악의 경축사라며 혹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두 분은 몇 점씩 주시겠습니까? 먼저 김성태 의원. 예, 80점. 80점, 최재성 수석. 저는 0점. 잠깐만요. 80점과 0점의 간극은 너무 큰데 두 분 그대로 점수 유지하시겠습니까? 예,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게. 오케이, 여기까지. 마지막 문제부터 좀 들어볼까요? 0점과 80점, 평균 40점 되는 거네요. 왜 평균을 합니까? 평균 안 낼까요? 오케이. 평균을 해도 높지 않아요. 0점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최수성님 0점 주셨어요. 우선 이제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예. 첫 번째로 일본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통합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세 번째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에 아주 그 시기에 아주 국민적인 현안이 된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의 이제 경제 침략, 네. 경제 보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틀이 짜여지면서 그 속에서 대통령의 구상을 내놓는 거죠. 보통 그런 어떤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 청와대에서 보실 때? 8.15니까. 8.15니까. 예. 늘 그래 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3.1운동 때 이제 또 기념사가 다르고 8.15가 다르고 그렇죠. 또 신년사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로 일본이 없어요. 대일 메시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합이 없어요. 그랬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통일 문제든 남북 관계도 뭐냐면은 국내의 국민 여론이 분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통합 메시지를 내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싸우라고 대통령이 경문을 날리듯이 한 거거든요. 싸우라고 하는 듯한 느낌까지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식인들의 이제 선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가 나왔는데 예. 완전히 이거는 제목은 통일, 예. 내용은 전쟁이에요. 그 정도까지 보셨어요? 그 보십시오. 그래서 전쟁하자로 역대 보셨어요? 보수 정권의 통일론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역대 진보 정권의 통일론과 다르다는 이해가 되는데 보수 정권에서의 통일론과도 달라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YS 대통령부터 네. 그다음에 MB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이 현상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거든요. 심지어 뭐 김영삼 대통령은 3대 원칙, 네. 그다음 노태우 대통령도 한민족 공동체, 김영삼 대통령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뭐 이렇게 갖고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의 방점을 찍으면서 북한을 개방하고 통일로 간다. 뭐 이런 거였어요. 통일 대박론.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세 개로 구분돼 있잖아요. 이 가치관과 역량, 그다음에 북한 주민의 통일 역량을 촉진하고 이건 계속 이제 대북 선전하겠다는 얘기고 확성기 하겠다는 얘기고 심지어는 북한 인권 펀드를 만들겠다는 이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이제 또 건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협력 이래서 이거는 싸우겠다는 얘기, 전쟁하겠다는 얘기를 통일로 포장한 것과 다름없는 거죠. 따라서 0점 이상을 줄 수가 없다. 김성태 의원님은 반면에 80점 꽤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뭐 최재성 수석께서 이제 특히 일본 관계 언급이 없었다. 그것도 강복절인데 물론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저렇게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일본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GNP 수준이 더 높아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그런 상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 표현하기보다는 더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더 이제 GNP 수준도 높아져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를 이제 선망하게 만들면 된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꼭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과거 이제 식민지 역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제 기시다 정부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죄하라 뭐 이런 원칙적인 입장이 안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자부심, 우월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큰 대한민국 만들어 가자는 거고 이번 이제 경축사에서 이제 눈여겨 볼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들어섰지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경색적인 국면,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고수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얼어붙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다. 근본 정신은 YS 김영삼 대통령 남북 화해 협력에 그 기조에서 좀 플러스를 더 시킨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자유의 가치를 이제 더 기반을 두면서 이제 북한 인권 뭐 국제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국제사회를 알려내는 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미되다 보니까 남북 관계 개선하고 통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면은 하나마나 한 이야기 아니냐 이게 이제 야권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남북 간에 이제 좀 관계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두 분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재밌는 게 이거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시절에 대통령이 또 흡수통일론 비슷한 걸 얘기를 했어요. 통일부 장관이 진화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거 1년 만에 아예 내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흡수통일론, 기존의 흡수통일론하고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재단이라든가 뭐 인권펀드라든가 이런 것은 그 그 계기마다 갈등을 야기하게 돼 있다고요. 북한하고. 그래서 이거는 개방을 통해서 흡수통일한다 이거하고도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통일론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마디만 네. 반론하겠습니다. 이 자유의 가치를 지켜만 북한 땅에도 확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새롭게 개선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YS 이제 남북관계 개선 그 내용이 뭡니까? 남북 하에 연합이거든요. 그리 돼야 이제 통일에 이제 바로 접근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이번에 강조한 내용이죠. 그 YS 때 3대 원칙 아시죠? 예? 남북관계. 예? 예. 자주 평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민족. 화해협력. 예, 화해협력, 교류협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수 정권의 통일 기조도 완전히 지금 싸움으로 지금 전환시킨 거예요. 북한의 실질적인 그다음에 인권 일본 개선을 문제 담아냈다고 말이에요.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본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옛날처럼 그럴 필요 없다 하더라도 같은 날 말이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복납하고 강요들 참배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없고 그러면 그렇게 당당한 나라가 됐고 일본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더 당당하게 그거를 요구를 해야죠. 더더군다나 지금 뭡니까 독립기념관장 문제라든가 역사와 관련된 뭐 진실화해 위원회라든가 전부 뉴라이트나 친일사관을 가진 사람 졸졸이 임명해냈고 통일부 장관도 똑같아요. 그래놓고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한일 관계 냈어야 개선을 됐어요.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그 뜻에 반하지 않는 일본 정부나 정치권의 그런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는 일본도 많이 자, 생각받게 여기까지 일본 보다가 국민은 없고 역사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이 어제 경축사에 대한 시각이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한쪽은 0점, 한쪽은 80점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는데요. 뭐 요 이야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 그 다음 문제의 해석판을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그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사탄핵 청문회 여기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 부부를 가리켜 이제 살인자라고 말한 그 부분인데 요거는 직접 좀 영상을 보고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서요. 예.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 발언하고 의원님,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전현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예, 본인은 성문이 가지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성문이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소가리를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렇게 이제 격하게 붙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살인자라는 용어까지 나오면서 지금 양당의 파장이 상당히 커졌어요. 이제 일단 문제는 뭐 이게 그냥 전당대회까지 이 커진 파장이 영향을 미칠 건가 이 부분인데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전현희 의원이 저도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예. 하고 이해관계지만은 좀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도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자기 의사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분이에요. 예. 저는 저렇게 개강된 모습으로 그것도 뭐 상임위 회의장 일어서 가지고 저렇게 정말 저런 격한 모습은 정말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어요? 그런데 저 이유를 우리 이제 송석준 의원이 삼선 의원이 거기서 이제 맞서 가지고 이제 같이 대응을 한 부분이 이제 저렇게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건희 국장 이제 그 사망 건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기계를 지어버렸잖아요. 저거는 아무리 본인이 지금 현재 18일 이제 내일 모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지금 출마를 하고 상당히 지금 뭐 긴장하고 또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예민한 시기지만은 저렇게 해서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 이미지 메이킹은 뭐 국민을 보고 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올 것이 민주당 당원들을 위한 그림 제공이다.
그 의도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세요? 의도적이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우리 당 모 의원이 그러면 김건희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건의기 위원장 시절에 그러면 그 국장은 그럼 전현희 의원은 책임 없냐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재명 대표 그러면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일 해가지고 5명 그 수사 중에 피선상에 올라 있는 그런 분들이 뭐 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 없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현희 의원께서도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고 뭐 국회 공간에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서 이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최수성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뭐 저 같으면 저렇게 표현을 안 했겠지만 뭐 전두환이 직접 방아쇠를 당겼다고 살인마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간접적으로 저희 원인이 작동했다. 보통 저런 결을 정치적 타살, 이건 정치적 타살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전현희 의원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그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원인이 됐다는 거고 지금 권익위 전원회의에서도 이거 진상규명해야 된다, 자체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며칠 전 첫 번째 회의에서 좀 논란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럼 논의를 하자라고 일단 산회는 했습니다만 예. 그 정도로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냥 뭐 질병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의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김 여사 디얼백 권익위 이제 처리 문제, 이 종결 문제 그리고 최소한 이거는 종결은 하지 말고 수사 의뢰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고인이. 그래서 권익위 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은 아마 뭐라 그럴까요, 뭐 아들 잃은 엄마의 심정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일 잘했고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던 그 본인이 위원장 시절의 직원이 이렇게 사망을 하니까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해서 저런 표현까지 간 거죠. 아까 그 전당대회 때문에 어떤 이미지 메이킹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김성태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뭐 그런 정도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최고위원 입성은 한다고 봐요. 지금 6위기는 해요. 네, 지금은 네. 사실 5위권 안은 아니기는 한데요. 사실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예. 적어도 이현주 의원이 경기도에서 선전하면서 이제 순위가 올라갔거든요. 예. 그 이제 경기도 의원 아니에요, 지금 용인 이현주 출신. 의원이 그렇죠.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이제 서울이죠.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저는 역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저는 5위권 안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전현희 의원이 순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지만 그게 이 발언의 어떤 파장 그 영향은 저는 아니었고 그건 아니고 의도한 그걸 것도 아니다 그 노리고 말씀이신 얘기할 거고. 정도로 좀 환경이 다르잖아요. 본인이 위원장이었고 명품백 문제로 직원이 사망을 했다고 여겨지는 바고 예. 그러니까 저거 간접적 타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건익위 국장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온 국민 다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안타깝고 애처로운 죽음이 있다고 해서 그 죽음은 전부 다 김건희 그냥 윤석열 책임으로 다 돌려버리면은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장동이나 뭐 이런 FC 사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그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우리가 그런 공격했을 때 민주당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도 우리 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고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추측성으로 가지고 또 인신공격 살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건익위 국장 사명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죽음들에 대한 모든 기계를 책임은 그냥 김건희 그냥 윤석열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맞지 않고 거기다 표현 자체가 살인자라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하고 수평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디얼백 문제는 여사 자신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부인이 명품백 받아가지고 권익위에서 이걸 심사했는데 그냥 종결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다른 사례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당사자 김 여사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건의위에서도 수사 의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듯이 이미 이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의혹 없이 밝혀낼 문제죠. 아니,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일이에요. 아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그런 경우하고 권익위에서 종결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두 분의 의견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장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는 누굽니까? 전현희 의원 제명 촉구를 하고 나섰고,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송석준 의원 또 제명을 촉구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파장이 좀 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제적 인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의원 제명이 되는 거니까 양당 모두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안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는 점. 전당대회에는 영향을 그건 영향 안 준다. 그래도 전현희 의원이 5위 안에 입성할 거라는 최재성 수석과 아까 김성태 의원님은 영향을 그거는 주지만 순위는 안 바뀐다 이쪽이세요? 순위는 못 바뀐다고. 뭐 아까 의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향은 안 줄 예, 것이다. 이슈를 알겠습니다. 만들었지만은. 알겠습니다. 지금 정계 개편 얘기까지 사실 저희가 좀 나가려고 그랬는데, 정계 개편 이 소문에 대해서는, 이 설에 대해서는 두 분 다 X를 드셨잖아요. 일단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왜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 뉴스 게임으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X는 들었지만은 예. 세모적인 입장이 약간은 있습니다. 두 분 다 세모입니까? 왜 따라하세요? 이거는 되게 뭐 궁금해지네요. 거의 뭐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 이 CBS 측에서 이렇게 어젠데 오늘 뭐 예. OX 이 입장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고 말씀하고 다니시는 패널들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궁금해서 사실은 질문으로 오늘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 최재성 수석하고 저하고 예측 전문가들이라고 예. 소개를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예. 뭐 다음에 하죠.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 궁금증을 안고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왜 두 분은 똑부러진 X, 똑부러진 O가 아닌 세모를 말씀하시는가? 다음 주에 준비 잘해 오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게임이었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